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한화 이글스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안치홍 선수를 2루수로 기용한다는 점이겠어요. 김경문 감독 부임 이전에 안치홍 선수는 줄곧 1루수나 지명타자로만 출전을 했죠. 이번 시즌 처음으로 주전 2루수로 출전한 경기가 6월 4일 경기였습니다. 김경문 감독 부임 첫 경기였죠. 앞으로의 안치홍 선수 2루수 출전을 시사한 바가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바로 계속해서 안치홍 선수를 2루수로 지속적으로 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로테이션으로 기용을 하다가 7월 23일이었죠. 삼성과의 경기부터 붙박이 2루수로 안치홍 선수를 기용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 경기를 시작으로 한화 이글스의 7연승이 시작되었죠. 그날 이후 모든 경기에 주전 2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코칭 스태프가 안치홍 선수의 자리를 사실상 결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도 김경문 감독이 이제 부임하자마자 저 2루수 준비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보니 수비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안치홍의 성격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 선수일수록 더더욱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는 것이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팀에 최적화될 수 있는 기용 방법을 찾아내는 것인데 안치홍 선수 2루 기용은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한화 이글스 2루수들의 수비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율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문현빈 선수가 324이닝을 소화하면서 수비 성공률이 99.4% 가장 높았고요. 안치홍 선수가 105이닝을 소화하면서 98.5%, 황영묵 선수가 322와 3분의 2이닝을 2루수로 나서면서 96.3%였고요. 김태현 선수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30과 3분의 2이닝 동안 90.5%, 굉장히 낮은 수비율을 보여줬습니다. 문현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담금질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장기적으로 보고 키우려는 심사한인 듯 하고요. 아직 어린 선수죠. 황영묵 선수는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수비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수비 실책이 아직은 많은 상황입니다. 점점 이제 말라가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황영무 선수죠. 역시나 풀시즌 2루수 출전은 아직 힘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백업으로 나오면서 좋은 성과를 거둬주는 게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수비력만 놓고 본다면 안치홍 선수가 황영묵이나 문현빈보다 월등히 좋다고 보기는 힘든 게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안치홍 선수의 연봉이 연평균 10억이 넘어간다는 건 고려했을 때 이 선수를 수비 기여도 낮은 1루수나 지명타자로만 쓰는 건 그야말로 오버페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집에 있는 사이클 기구를 사놓고 몇 달째 옷걸이로 쓰고 있는 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루수로 나오면서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은 역시 타순에 숨통이 트인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 이게 더 극대화가 되려면 페라자가, 즉 외국인 타자가 적어도 코너 수비 정도는 가능해줘야 된다. 포지션 활용이 넓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아마도 내년에 새로운 외국인을 뽑던 페라자를 멱살 잡고 수비 가능한 선수로 만들어내던지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고, 어쨌건 지금은 안치홍이 2루수로 나와주면서 페라자가 지명타자로 기용이 되고 있죠. 최은성 선수가 1루수, 김태현이 우익수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타 생산이 적은 황영묵이나 문현빈 대신해서 김인환 선수를 쓰게 되었고요. 더 큰 건 이제 황영묵 선수라는 WRC 97에 달하는 좋은 좌타자를 백업으로 쓸 수 있게 되는 뎁스 강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황영묵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3할 타자를 벤치에 두는 것이 팀 입장에서 손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팀 타자들 후반기 OPS 현황을 살펴보면 포지션 구성상 황영묵이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로스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올해도 중요합니다만 올해 5강 가면 너무 좋죠. 하지만 지금 한화는 올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내년 최적화된 라인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결국 안치홍 선수 2루수와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게 중견수 찾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뎁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1루수는 최은성,
김광석, 2루수는 안치홍 그리고 황영목 같은 선수들이 있고요. 3루에는 노시환이 붙박이로 자리 잡혀 있죠. 유격수에는 하주석과 이도윤 선수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 외야수 한번 살펴보시면 코너 외야에 이제 외국인 타자 그리고 김태현 선수, 김인환 선수, 뭐 최인호 선수 그리고 뭐 퓨처스에 있는 뭐 선수들 여럿 있습니다. 중견수가 사실은 지금 없는 수준인데 과연 중견수가 누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외부 영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황성빈 선수 트레이드 시도권만 살펴보더라도 구단에서 누구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중견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외국인 선수를 중견수로 영입하는 방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말이죠. 하지만 중견수 수비가 가능하고 KBO 평균 외국인 타자 수준의 공격력까지 갖춘 외국인 선수 모셔오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의치 않다면 퓨처스에 있는 이진영이라든지 정한석 같은 젊은 선수들을 기용해주고, 즉 이제 있는 선수들을 키워 쓰자라는 방침도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포지션 변경입니다. 루키 시즌 중견수 도전을 했던 문현빈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이번 시즌 타격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무기배치 황영묵 같은 선수들을 중견수로 기용해 볼 수 있는 방안, 물론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시즌부터 말이죠. 이 부분도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아마도 이미 내년 시즌 중견수 자리에 대한 고민과 플랜은 열심히 구상 중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면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이 아주 조금씩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김경문 감독 부임한 이후에 팀의 성적은 21승 22패 1무승부, 승률은 4할 8푼 8리예요. 거의 5할에 육박하는 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외국인 투수도 공백기가 제법 길었고요. 페라자, 노시환 선수의 공백기도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팀과 겨울을 같이 하고 자리가 잡힌 시점에 김경문호는 제법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야구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한화는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